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기업은행 인턴에 대한 자소서를 피드백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소서 항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소서에 약술형, 서술형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약술형은 300바이트고 서술형은 1500바이트고 바이트는 뭐 한 150자, 750자 이렇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술형은 글자 수 압박 때문에 이렇게 뭐 포부나 뭐 어떤 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질문에 대한 팩트만 딱 얘기하고 사실관계만 얘기해야 되고, 서술형은 나아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약술형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식어 또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면접에 갔을 때 이렇게 준비해야지라는 자기소개에도 이런 게 담겨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평소에 내 별명은 이런 거야. 근데 이 별명이 만들어진 건 이러이러한 이유야. 그래서 근데 그게 나랑 정말 적합한 별명이라 생각해. 라는 게 있다면 그것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본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항목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촛불 같은 사람입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두를 던져가지고 수식어를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왜 그런 게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이 수식어에 적합한지, 라는 내용을 나타내면 되는 거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가서 저는 촛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은행 인턴을 하면서 희생을 하고 이런 얘기까지 적기에는 빠듯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묻는 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수식어가 된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다. 라고 딱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컴플렉스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것. 컴플렉스라는 말이 조금은 의문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단점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역시 글자 수가 짧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컴플렉스는 낯을 가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컴플렉스는 너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던져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완 방법,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걸로 글자 수를 채워주시면 돼요. 컴플렉스가 길진 않잖아요. 보통은 한 단어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완을 했고 어떻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보완이 됐다.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넘어가기 앞서서 콤플렉스인데 은행, 인턴이지만 은행 업무와 은행에서 내가 인턴을 하는 업무와 너무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콤플렉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 일단 본인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경험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어필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하나 특이해요. 학업 이외에. 자, 여기서 학업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요, 학교, 학창시절도 다 포함되고, 학창시절이 포함된다는 말은 사실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공부를 했던 거, 그런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해서 과제를 했던 거, 이런 것들 모두가 학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격증 이런 것도 조금은 배제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자격증을 하고 경제 공부를 하고 학과의 전공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빼고, 그 외에 내가 했던 경험, 사회 경험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면 좋을 것 같고, 늘 얘기하지만 어학연수가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정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걸 얻었다, 혹은 어떠한 걸 느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라고 적어주시면 이 항목 또한 무난히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약술형에 대한 피드백을 마쳤고요. 서술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약술형. 자, 약술형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포부나 이렇게 나아가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웬만하면 빼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소제목도 적을 수 있으면 좋지만 굳이 넣지 않아도 무관하다. 자, 네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글을 잘 줄일 수 있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가를 보는 항목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말 나의 얘기를 명확하고 이 짧은 글에 모두 다 담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글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목, 인턴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3가지를 정의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본인이 그 역량에 부합한 사람임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이거 앞서서 제 두 번째 영상에 보면 자소서 지원 동기 쓰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지원 동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역량을 파악하는 거고, 그 역량이 나랑 부합하구나 라고 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쓰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항목을 보시고 자칫 지원 동기가 없네? 이번엔 지원 동기가 없네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원 동기 항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턴으로서 왜 지원했냐, 이 중요한 역량은 알고 지원했냐, 네가 그럼 어떤 게 부합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인턴이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중요한 역량이 뭔지 알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은행원으로서 중요한 역량은 뭘까요? 영업력,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고객 응대 능력, 중요하죠. 전문적인 지식, 중요하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나아가서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협업 능력이 다양한 게 있는데, 인턴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턴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인턴은 어떤 걸 할까요? 내가 하루에 10자씩 신용카드를 팔고, 대출 업무를 하고, 담보를 잡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인턴은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손님 응대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짜리 거래, 쉽게 말해가지고, 시제가 안 생기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인턴이에요. 그러니까 인턴을 하면서 영업력도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요. 창의력도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리더십도 크게는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내가 업무에서 협업을 할 수 있고 서포트를 할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적으시면은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서술형에 마찬가지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 달래요. 구체적과 상세히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적으냐면 좋으냐면요. 자, 제가 필요한 인턴으로서 필요한 역량은 이러이러한 거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거는 이게 필요하고 이건 이게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다 생각한다. 저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영향을 하고 사례를 여기가 사례가 나와야겠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인턴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A라고 생각합니다. A라고 생각한 이유는 인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A라는 역량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었고 아니면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부합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량은 뭐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도 되겠죠.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역량을 물어봤으니까 그 역량 세 가지를 먼저 꺼내주는 게 좋으니까 이걸 쓰실 때에는 역량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역량에 대해서 생각한 이유와 내가 왜 부합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게 제일 좋다. 그리고 소제목은 역량이 세 가지라고 세 가지로 나누지 마시고 그냥 크게 한 가지로 적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역량 세 가지인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순으로 적으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인 이상이 협동하여 이루었던 자랑할 만한 성과, 그 다음에 어려움을 느낀 점, 조별과제는 제외. 자, 조별과제 제외죠. 제가 옛날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팀 프로젝트를 했다, 학교에서 무슨 조별과제를 했다, 이거는 쓰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학교를 졸업한 모든 사람이 조별과제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 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별과제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다 쓰시면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소재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서 기업은행에는 조별과제가 싫다, 다른 거 써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사회 경험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얘기하면 되고, 이 역시 상세히 설명해주고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하래요. 역시나 어려움도 있어야 되네요. 한마디로 이거는 제가 그 신한은행 자소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조금은 과장하고 조금은 MSG 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없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시지 마세요.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 되죠.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소재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를 메일로 보내시면 좀 힘들겠죠. 근데 본인이 소재가 있는데 이걸 좀 더 과장시켜 주세요, 아니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조금은 과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학교 조별과제는 제외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회경험, 봉사활동, 어학연수 다양한 경험들 많잖아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했던 거, 인턴 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으니까 거기에서 경험을 빼와서 조금 어려움을 과장하고
내 구체적인 역할을 좀 더 MSG를 치고 그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 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놨고, 뭐 쉽게 말해서 가치관은 뭐냐라고 묻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네가 업무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이렇게 묻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쓰는 방법을 바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죠. 그 가치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포기하지 않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했겠죠. 뭐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거를 좀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걸 해서 지금은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걸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나타내면서 계획을 나타내면 좋겠죠. 뭐 포기하지 않는 거를 조금 더 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게 베스트고요.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는 정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상 혹은 인간관계상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가치도 뭐 너무 어려워요, 소재가 어려워요 하면은 제가 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서술형의 뭐 최종 정리를 드리면은 뭐 가장 중요한 역량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항목에서 그다음 두 번째 항목에서는 성과에 대해서 내 역할 어려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은 과장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솔직하게 써라. 대신에 그 가치를 노력해갖고 어떤 게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기업은행 인턴 같은 경우에는 금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 인턴, 정말 기업은행 입사보다 어렵다 하는데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셨다시피 우수 인턴이 과거에는 50%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75점만 넘으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지금 인턴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끝내기 앞서서 최근에 영상 찍기 전 기준으로 55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도 하루가 바쁘다 하고 퇴근하고 정신없이 피드백 해드리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답이 늦어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새벽 2시까지 제가 계속 메일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 주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도 만족하니까 언제든지 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 혹은 제가 여행사에서 일했던 경험 또 더불어 올리는 영상을 드릴 테니까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